안녕하세요, 저희입니다. 오늘은 닦고 영상입니다. 오늘은 주제가 있는데요. 바로 비 오는 날 컨셉의 닦고입니다. 원래는 비 오는 날 컨셉으로 일주일 닦고를 하고 싶었는데 찾아보니까 생각보다 그렇게 많지 않더라고요. 있더라도 이 다이어리 양면을 가득 채우기에는 조금 역부족인 스티커들도 있어가지고 아쉽지만 4일 닦고를 하려고 합니다. 오늘부터 연달아서 4일 닦고를 하는 게 목표입니다. 그래서 이 다이어리는 솜곰님이랑 사나다님이 콜라보해서 만든 다이어리고요. 원래 커버는 이런 아이랍니다. 부들부들해요. 그러면 바로 닦고 시작해볼게요. 오늘 주인공은 쪼람쥐 작가님입니다. 여기 똥실도 있고 왕큰 실도 있습니다. 어떤 걸 써주면 좋을지 고민이 되네요. 뭔가 큰 거를 아예 빡빡 붙이고 싶다는 생각도 들고 얘를 써줘도 충분히 가득 찰 것 같은 느낌은 들기는 하거든요. 근데 좀 큰 거를 붙이고 싶네요. 요거는 데코용으로 나온 스티커예요. 요 아이들을 같이 활용을 해줘 보겠습니다. 그리고 날씨 시리즈의 엑스트라 아이들도 있습니다. 이 아이들까지 한번 써볼게요. 오늘 마스킹 테이프는 위에 요거를 붙여주려고요. 제가 요 나비 장막 시리즈들을 되게 좋아합니다. 되게 휘뚤마뚤 쓰기 좋은 그런 아이들입니다. 그러면 바로 스티커들을 붙여봅시다. 근데 이 조각을 보니까 밑에 뭔가 깔아주고 싶어가지고 이 아이를 들고 왔습니다. 뭔가 이 흰색 꽃이 요거랑 꽤 잘 어울릴 것 같아가지고 그러면 이제 진짜 붙여주도록 할게요. 그래서 얘를 여기다가 붙여주면 될 것 같아요. 비가 왔으니까 이렇게 붙여줍니다. 이런 물 양동이가 있는데 이 양동이에 관심을 보이는 오리. 그리고 이 아이 주변을 좀 꾸며줄게요. 무당벌레. 맞아, 저 얼마 전에 무당벌레를 진짜 몇 년 만에 봤습니다. 밖에 나갔다가 가방에 붙었나봐요. 제가 되게 뒤늦게 발견하고 너무 놀래가지고 그냥 그 무당벌레 이렇게 탁 쳐서 날려버렸습니다. 알아서 잘 살겠죠? 그래야 할 텐데 진짜 너무 놀라서 막 풀숲으로 보낼 생각도 못하고 그냥 이렇게 박 쳐버렸습니다. (7월에) 비가 되게 많이 올 거라고 사람들이 예상을 하잖아요. 그래서 비 컨셉 닦고를 한 번은 꼭 해야겠다라는 생각을 했었답니다. 그리고 7월에 비가 오니까 비 올 때쯤 업로드를 해야겠다라는 생각이 들어가지고 오늘부터 하고 있는 거랍니다. 근데 마침 오늘 비가 왔어요. 그래서 다행인가 싶었죠. 요 무당벌레가 되게 크긴 한데 무당벌레한테 우산 씌워주러 가는 듯한 그런 느낌이 들어요. 오늘은 비가 막 굵게 많이 쏟아지고 이런 건 아니었거든요. 그렇다고 얇지도 않았는데 근데 그냥 진짜 하루 종일 비가 왔어요. 중간에 멈추지 않고. 그래가지고 굉장히 덥습한 날이었습니다.
그래서 정말 실내에만 있는 게 제일 안전한 그런 날이었습니다. 오늘 제가 쉬는 날이거든요. 그래가지고 아침 일찍 수업을 끝낸 다음에 어머니랑 같이 현대백화점을 갔어요. 근데 대구도 더 현대로 바뀌었더라고요. 그러면서 막 엄청 대대적인 리뉴얼? 어쨌든 좀 많이 바뀌었더라고요. 아예 뒤바뀌었다 이런 건 아닌데 좀 뭔가 새로워진 게 많더라고요. 그래서 신기했습니다. 특히 9층이 너무 많이 바뀌어가지고 깜짝 놀랐습니다. 9층에 옥상 정원이 있어가지고 그거랑 연결된 그 옆 공간에 카페 같은 게 원래 있기는 했는데 근데 그런 공간들이 하나로 아예 쫙 뭉쳐져가지고 카페가 엄청 큰 게 생겼는데 인테리어라고 해야 될까요? 그게 너무 이뻐진 거예요. 그래서 혹여나 대구 더현대를 가신다면 9층 카페를 꼭 둘러보고 음료도 사 먹고 해보세요. 아, 저는 오늘 망고 빙수를 먹었습니다. 망고가 생망고여가지고 엄청 부드럽고 정말 달았어요. 너무 좋았습니다. 그리고 맛있는 것도 되게 많이 생겼다고 들었어요. 제가 더현대를 1월에 가고 이번에 갔는데 그때 1월에는 좀 시간이 촉박했던 건 아니었는데 길게 있지는 않았었거든요. 그리고 그때는 딱 가려고 했던 3층, 6층인가 7층에 무슨 카페가 있어서 거기만 짧게 들렸었거든요. 그래가지고 제대로 구경을 못했었는데 오늘 좀 시간이 나서 돌아다니다 보니까 뭔가 변했군 이런 느낌이 들었답니다. 근데 생각보다 가득가득 차버려서 날짜하고 제목 쓰면 끝이겠는데요? 더 늦기 전에 날짜랑 제목을 붙여줄게요. 오늘은 아예 쪼람쥐 작가님 걸로 다 써야겠어요. 오늘 그래서 더현대에서 막 뭔가 사야지 하고 갔었던 건 아니었거든요. 어머니도 어디 갔다가 오는 길에 그 시내 쪽을 지나가는 구간이어서 시간 맞으면 나를 픽업해주세요 약간 이런 느낌으로 말을 했더니 근데 어머니께서 그 일정이 좀 더 빨리 마치셨단 말이에요. 그래가지고 현백에서 구경하면서 있겠다고 하셔가지고 그러면 나도 현백하겠다 이래가지고 갔었던 거였거든요. 그래서 덕분에 맛있는 것도 먹고 원피스도 구매를 했습니다. 사실 더현대에 맛있는 게 뭐 있나 검색을 하다가 맛있는 게 너무 많아서 고민을 했었다가 정돈이 더현대에 들어와 있더라고요. 대구에. 너무 오랜만에 보는 곳이었거든요. 예전에 갔었을 때 너무 맛있게 먹었던 기억이 있어가지고 또 가고 싶다 생각을 했었거든요. 근데 마침 있길래 그럼 정돈 가자고 해야지 했는데 어머니께서 그 정돈도 좋긴 한데 홍콩식 중식당이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게 되게 맛있다고 한번 가보자고 하시는 거예요. 친구분에게 되게 강력 추천을 받았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럼 알겠다 하고 갔죠? 근데 메뉴가 되게 맛있어 보이더라고요. 거기다 제가 최근에 중식을 좀 먹고 싶었단 말이죠. 뭐 마침 잘 됐네 해가지고 꼬바육도 먹고 아무튼 거기에 판매하는 무슨 덮밥이었는데 그게 솥밥으로 나오는 그런 음식이 있었는데 와 그게 진짜 너무 맛있었어요. 새우랑 돼지고기를 약간 큰 완자 같이 이렇게 만들어가지고 덮어주셨는데 소스까지 해서 먹으니까 진짜 너무 맛있는 거예요. 그래서 아니 세상에 이렇게 맛있을 수가 하면서 일단 배가 고픈 상태이기도 했는데 너무 맛있어서 진짜 허겁지겁 먹었습니다. 꼬바육도 진짜 맛있었어요. 원래는 또 소룡포를 시키려고 했었는데 소룡포 대신에
신메뉴였는지는 모르겠는데 아무튼 무슨 완탕 같은 거를 또 시켰었단 말이에요. 사실 좀 매콤하다고 하길래 그래서 좀 걱정을 했었는데 여쭤보니까 신라면 맵기랑 거의 비슷하고 그거보다 덜 맵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걸 주문해서 먹었죠. 와 근데 그것도 진짜 너무 맛있었어요. 조금 매콤했거든요. 근데 자꾸 손이 가는 맛이에요. 중독될 것 같은 그런 맛이었어요. 진짜 하나같이 다 너무 맛있어서 정말 너무너무 만족을 했던 곳입니다. 그래서 아 여기 오길 잘했네 이러면서 맛있게 먹었었지요. 다음에 또 더현대 갈 일 있으면 또 한번 가보려고요. 다른 그 솥밥 메뉴를 먹어보고 싶어요. 이번엔 돼지고기 새우 그거였는데 닭 요리로 덮밥 만들어 놓은 것도 있었고 그래서 너무 궁금합니다. 어쨌든 그렇게 어머니랑 맛있는 것도 먹고 간만에 백화점에서 구경도 하고 그랬답니다. 이 조그만한 빈 곳들이 조금 신경 쓰이거든요. 그치만 오늘은 여기 채우는 거를 좀 참고 일기를 써보겠습니다. 이렇게 다 써줬습니다. 다 써주고 보니까 이 빈 공간들이 더 신경이 쓰여서 그냥 데코들로 붙여주려고요. 오늘 데코도 쪼람지 작가님 걸로 붙여주겠습니다. 오늘 진짜 원브랜드 다꾸가 됐네요. 방금 스티커를 여기서 뗐는데 날아가서 제 머리카락 안 어디론가 들어갔어요. 어디 갔지? 오늘 진짜 뭔가 완전 꽉꽉 채운 다꾸가 됐습니다. 근데 확실히 좀 꽉꽉 채우니까 더 귀엽게 느껴져요. 오늘 비 오는 날 컨셉 다꾸 첫 번째 날이었고 저는 내일 또 다른 다꾸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오늘도 다꾸 해볼게요. 오늘은 크리미 크럼즈 작가님 스티커를 이용해서 다꾸를 해보려고요. 이번에 약간 축축 시리즈여가지고 딱 비 오는 날 쓰기 좋습니다. 사실 요 멜팅 다꾸가 되게 탐나거든요? 요렇게 두 개 같이 쓸까요? 아 뭔가 얘들도 다 쓰고 싶은데 아예 비 오는 게 컨셉이니까 얘들을 쓰는 게 맞는 것 같아요. 요거는 이제 그냥 여름 다꾸 느낌 할 때 같이 써주면 될 것 같습니다. 여기 깨구리가 있으니까 초록색 느낌의 아이들로 마스킹 테이프를 둘러주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일단 요거 두 개 생각이 나서 가지고 왔거든요. 얘를 위에다가 얘는 밑에다가. 근데 위에는 조금 딴 거를 붙여줄까 싶기도 하고요. 아니면 요런 아이가 있거든요. 초록색 하늘. 근데 초록색 하늘이 되게 흔하지 않아서 어떨지 확신이 좀 없긴 한데 오히려 흔하지 않으니까 한번 써보고 싶어요. 저도 이거 사놓고 한 번도 안 써봐가지고 오늘 한번 써볼까요? 해봅시다. 수프님 요 풀마테도 되게 오랜만에 써보네요. 초록색 하늘 좋아요. 옆에 요 파란 아이로 져주겠습니다. 이렇게 테두리 다 둘러줬고 이제 스티커 붙여볼게요. 일단 하늘에서 비를 내리는 듯한 요런 아이를 붙여주겠습니다. 윗동네는 어떻게 비가 왔는지 잘 모르겠는데
대구 같은 경우에는 비가 그냥 끊임없이 내렸어요. 그냥 계속 추적추적 내리는 그런 느낌이었습니다. 차라리 막 비가 미친 듯이 세게 오면 아주 퍼붓는구나 이건데 두두두두두두 계속 오니까 비가 멈추질 않아 약간 요런 느낌이었답니다. 오늘은 아니고 어제 이제 특히 그랬고 오늘은 좀 오다가 말았습니다. 어제 백화점 이야기만 한다고 얘기를 안 했는데 저녁에 또 어디 나갈 일이 있어가지고 차를 가지고 갔었거든요. 그때가 한 6시? 5시 한 50분? 이때쯤이었단 말이에요. 근데 갑자기 해가 뜨더라고요. 오잉? 해가 뜨네? 하는데 비는 계속 오는 거예요. 구름이 걷혀지면서 해가 이렇게 나는데 비까지 오니까 그 물에 빛 반사돼가지고 눈이 너무 부신 거예요. 근데 마침 차에 선글라스가 있어가지고 비 오는데 선글라스도 끼고 운전을 했답니다. 근데 진짜 비 오는 날 밤 운전이 진짜 위험하다고 생각해요. 비 오는 날 밤에 운전하면 차선이 너무 안 보여요. 길이 막 100% 다 곧게 나 있으면 모르겠는데 차도가 이렇게 있고 여기 막 큰 사거리 있고 이런 식으로 바뀔 때가 있잖아요. 그래서 차를 운전을 하면 1차선에 있으면 이렇게 가야 되는 상황인 거죠. 이런 도로들이 종종 있는데 그럴 때 이제 차선이 안 보이니까 가다가 이렇게 되는 거예요. 분명히 길이 그렇게 꺾이는 거를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차선이 안 보이니까 되게 혼란스럽더라고요. 그래서 민원을 넣을까 정말 진지하게 고민을 하고 있어요. 차선 보이게 칠하는 그 도료도 다 돈이잖아요. 그게 야광이나 형광 도료 이런 걸로 하려면 좀 돈이 많이 든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이제 국가에서는 그 형광 도료를 안 쓴다고 들었거든요. 그래서 비 오는 날 밤에 아무리 차 라이트를 켜고 다녀도 그렇게 잘 보이지 않는다고 들었습니다. 진짜 너무 위험한데. 근데 저 혼자 이게 민원 넣는다고 되는 일이 아니고 그렇게 막 바꿔주지도 않고 그래서 좀 슬퍼요. 그리고 어디다가 민원을 넣어야 될지도 좀 고민을 해봐야겠어요. 그 도로교통공사 이런 데다 민원 넣으면 되나? 이게 비가 오지 않는 날 밤에 달릴 때는 괜찮거든요? 그 라이트로 비추면 빛 반사되는 게 보여서 꽤나 선명하게 잘 보인단 말이죠. 근데 비만 오면 너무 안 보여요. 근데 이 얘기를 하려고 꺼냈던 건 아니었는데 갑자기 이렇게 됐네요. 죄송합니다. 일단 제목부터 적어볼까요? 오늘 제목은 파파존스 피자 쓸 겁니다. 되게 뜬금없는 제목이죠? 사실 제가 파파존스 피자를 되게 좋아하거든요. 또 TMI이긴 한데 이 파파존스 피자집이 막 아주 멀리 있지 않거든요. 저희 집에서 차 타면 한 10분 정도 거리에 있는데 얘들이 배달이 안 돼요. 저희 집까지. 그래서 먹으려면 그냥 무조건 방문 포장을 했었어야 했는데 그래서 좀 되게 아쉬워하고 있었어요. 근데 방문 포장하면 할인이 많이 되니까 그거는 좋아서 그래도 한 번씩 이용을 하고 있었죠. 그냥 오늘 점심에 피자가 너무 먹고 싶어가지고 좀 찾고 있다가 갑자기 파파존스가 뜬 거예요. 저희 집에서 배민도 안 떴었고 전화나 홈페이지 주문으로도 아예 안 되는 곳이었는데 갑자기 뜨더라고요. 사실 배달비가 싸진 않았어요. 4,000원이 나왔거든요. 근데 쿠폰도 막 뿌리고 있길래 그러면 하나 사 먹어보자 이렇게 된 거죠. 이번에는 올미트로 주문을 했어요.
좀 더 TMI이기는 한데 제가 되게 좋아하던 피자 브랜드가 있었어요. 제가 사는 동네 근처에 파는 브랜드가 하나 있었는데 제가 거기를 배민을 통해서 이용을 되게 열심히 했었거든요. 너무 맛있어서 진짜 한 달에 한 번은 꼭 시켜 먹는 그런 곳이었는데 어느 순간 배민에서 사라진 거예요. 그래서 검색을 해보니까 장소는 남아있더라고요. 전화로 한 번씩 쫌쫌따리 시켜 먹고 그랬었는데 어느 순간 그것도 사라진 거예요. 너무 아쉬웠어요. 그래서 한동안 피자 유목민이 되었죠. 집에서 시켜 먹을 수 있는 거. 그러고 피자 헤븐을 발견해서 그거를 한 번씩 시켜 먹었었는데 이제 파파존스가 갑자기 또 등장을 하니까 정말 나가기 귀찮고 피자는 먹어야겠고 이럴 때 파파존스를 먹어야겠다 그런 생각을 했답니다. 근데 정말 피자 값도 너무 많이 오르는 것 같아요. 요거 다 썼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좋아하는 피자 브랜드 있으신가요? 배달용 피자도 좋고 아니면 여러분들이 좋아하는 피자 맛집도 있으시다면 꼭 알려주세요. 제가 피자를 진짜 좋아해가지고 피자 맛집 찾아다니는 거를 굉장히 좋아한답니다. 요거를 한번 붙여볼게요. 여기 약간 버블버블 느낌이어가지고 잘 어울릴 것 같아요. 하트도 있는데 같이 붙여주겠습니다. 이렇게 다 붙였고 저는 일기를 써주고 오겠습니다. 짠! 이렇게 다 했습니다. 초록, 파랑 다꾸는 거의 처음인 것 같아요. 이랬는데 또 있었던 거 아닌가 모르겠지만 되게 잘 어울리는 색깔 조합이라는 거를 좀 깨달았습니다. 개구리 덕분에 초록초록한 거랑 또 비 덕분에 파랑한 거를 같이 쓸 수 있었네요. 어쨌든 오늘 맛있게 먹었던 파파존스 이야기도 써서 즐겁습니다. 그러면 저는 내일 또 다른 다꾸로 돌아올게요. 안녕하세요. 오늘도 다꾸 해볼게요. 근데 오늘은 다꾸 하기 전에 마스킹 테이프들을 좀 스크랩을 해볼까 합니다. 오늘은 버띠 작가님 스티커들을 쓸 거거든요. 그래서 버띠 작가님 마스킹 테이프도 같이 쓸 예정입니다. 이렇게 마스킹 테이프도 있답니다. 근데 제가 버띠님 마스킹 테이프들을 스크랩을 아직 하나도 안 해뒀어요. 그래가지고 다꾸 하기 전에 한꺼번에 다 해놓고 다꾸를 해주면 좋겠다 싶어가지고 스크랩도 같이 해보려고요. 이렇게 버띠님 마테가 굉장히 많죠. 이렇게 다 뜯어줬습니다. 빠르게 스크랩을 해볼게요. 아, 얘는 거꾸로였어요. 오늘 요거를 쓸 거예요. 귀엽죠? 이것도 너무 귀엽잖아? 이렇게 다 붙였습니다. 버띠님 특유의 그림체가 너무 좋아요. 진짜 이 크레파스 그림체들이 귀여워요. 이쁩니다. 근데 좀 다 삐딱하게 붙였네요, 오늘도. 이런 귀여운 버띠님 마스킹 테이프도 스크랩을 했으니까 이제 진짜 다꾸를 해볼게요. 이번 6월 마켓 때
요 비구름 제작소, 아예 비 컨셉으로 내셔가지고 쓸 아이들이 아주 많답니다. 여기도 깨구리가 있네요. 깨구리는 어제 했으니까 안 하고 요거 중에서 고르면 될 것 같아요. 일단 요거를 쓰고 싶어요. 비 쫄딱 맞은 요 토끼가 너무 귀여워가지고 얘는 무조건 써줄 거고요. 아, 다 너무 이뻐서 다 쓰고 싶은데 하나씩 써볼 수 있도록 한번 해볼게요. 그리고 버띠님의 요 모조지팩, 비가 와요 모조지팩 한번 뜯어볼게요. 이 구름을 안고 있는 아이, 깨구리, 그리고 그림일기랑 우산 이렇게 4가지가 있네요. 요거 둘 중 하나를 쓰면 될 것 같아요. 둘 다 쓸까? 둘 다 쓰는 것도 괜찮을 것 같고요. 그리고 팩에 들어있던 요런 아이들도 있어서 최대한 같이 써보겠습니다. 요것도 너무 귀여운데요? 일단은 마스킹 테이프를 붙여주겠습니다. 진짜 너무 귀여워요. 위에는 요거를 한번 붙여볼게요. 어떻게 배치하면 좋을지 조금 고민을 해봅시다. 근데 사실 오늘 비가 오지는 않았거든요. 엄청 흐리고 엄청 습했어요. 무슨 정말 바닷속에 있는 그런 느낌이 들 정도로 그랬습니다. 사실 아까 저 마스킹 테이프 스크랩을 했던 이유 중에 또 하나는 지금 스크랩할 마스킹 테이프가 너무 많이 밀렸기 때문이에요. 사실 스크랩 안 하고 그냥 뜯어서 바로 사용해도 되기는 하거든요. 뚜껑만 잘 가지고 있으면 나중에 스크랩할 때 그냥 하면 되는데 뚜껑만 따놓고 스크랩하지 않은 아이들도 꽤나 있어가지고 정말 이러다가는 못하겠다 싶어가지고 한 것도 있습니다. 근데 마침 또 이번 주에 올라갈 영상이 마스킹 테이프 스크랩 영상입니다. 근데 약간 비하인드 스토리가 있어요. 원래는 제가 이번 주에 올릴 영상이 따로 있었거든요. 심지어 그거를 편집도 조금 해놨었는데 제가 한 이틀을 손을 못 댔단 말이에요. 어젯밤에 이거 닫고 촬영을 하고 나서 아, 이제 편집 좀 해야겠다 하면서 틀었는데 아니 영상 앞부분이 날아간 거예요. 좀 혼란스러웠어요. 초반에는 원본을 봤는데 원본 영상도 앞부분이 날아간 거예요. 아니 이게 무슨 일이지? 싶어가지고 막 찾는데도 없더라고요. 제가 노트북에 옮기면 폰에서 바로 삭제를 해요. 용량이 좀 많이 없는 편이어가지고 찐 원본도 없어진 상태인 거죠. 정말 멘붕이 왔었습니다. 일단 이렇게 촬영을 해요. 그러면 거의 그 당일이나 그 다음날 아니면 그 주 안에 노트북으로 영상을 일단 옮깁니다. 연말 연초에 그 화면 찌그러짐으로 굉장히 스트레스를 많이 받았단 말이죠. 그거의 해결책으로 포맷을 바꾸면 된다라는 거를 깨달아서 옮기자마자 바로 포맷을 바꿉니다. 그러면 폰에 있던 원본 파일은 그대로 삭제를 하거든요. 그리고 편집을 해서 다 완성되면 그때 촬영 원본이랑 편집된 영상, 썸네일, 뭐 정보들까지 싹 다 외장 하드에 복사를 해두는 편이거든요. 근데 이번에 그 외장 하드에 옮기기 전에 이렇게 영상이 앞부분 날아가니까 좀 되게 크게 멘붕이었어요. 편집해서 업로드 하는데 얼마 안 남았는데 갑자기 그렇게 되니까 영상 자체에 좀 오류가 나는 경우도 한 번씩 있거든요. 그래서 영상을 날린다거나 그 외에 다른 이유들로 영상을 날린 적은 있었어도 이렇게 옮기고 나서 편집 중에 영상이 갑자기 그렇게 문제가 생겨서 앞부분 날아가고 이런 적은 처음이었거든요. 그래서 더 멘붕이 왔던 것 같아요. 그래서 영상을 다 만들 때까지 폰에 원본을 남겨놓으면
제품 용량이 터져 나갈 거예요. 영상들 일정 때문에 미리 찍어뒀던 거를 좀 늦게 편집하는 경우가 있거든요. 막 한 달, 2달 뒤에 편집해서 올리는 경우도 있어가지고 그렇게 냅둘 수가 없단 말이죠. 그래서 아예 그 포맷을 바꾸자마자 바로 백업을 해놔야 되겠다 그런 생각을 했었습니다. 백업을 해야겠다는 중요성을 깨달은 것도 물론 중요하긴 하지만 이거를 얘기하려고 했던 건 아니었고요. 자꾸 딴 얘기로 빠져. 여기 초반에 요 닦고 했던 이거를 올릴까 고민을 하다가 근데 이렇게 며칠씩 몰아서 하는 닦고 편집이 생각보다 진짜 오래 걸리거든요. 좀 많이 빡셀 것 같아서 그거 말고 어떡하지 하다가 마스킹 테이프 스크랩을 며칠 전에 촬영을 했었던 거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급하게 편집을 했답니다. 촬영할 때 좀 마스킹 테이프 스크랩 양이 좀 적나? 그런 생각을 했었거든요. 근데 적게 하길 다행이었다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물론 막 편집 시간이 짧았다 이건 아니지만 다른 영상들에 비해서 조금 빨리 끝낼 수 있었습니다. 근데 원래 올리려고 했던 영상이 이 새 다이어리 언박싱 영상이었거든요. 그래가지고 좀 많이 아쉬워요. 이거랑 다른 다이어리 하나 더 구매를 했어가지고 그거 2개를 이렇게 보여드리는 영상이었고 편집도 꽤나 했었는데 그게 날아가 버렸습니다. 이쪽이 되게 애매하거든요? 뭘 채우면 좋지? 벌써 7월이 됐네요. 이렇게 하면 그래도 이렇게 쓰면 되니까 괜찮을 것 같아요. 어제부터 편집을 하기는 했지만 어쨌든 좀 급하게 했으니까 빨리빨리 라는 느낌의 hurry를 써주겠습니다. 여기만 살짝 채워주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했고 데코를 붙여줄게요. 어제도 버블을 썼는데 오늘도 버블을 써주겠습니다. 오늘은 폰찌님 거. 여기가 너무 애매해가지고 뭘로 채울까 고민을 했는데 버블이랑 데코들로 채워야겠습니다. 버블도 붙여주겠습니다. 이제 진짜 조그만한 데코들을 좀 붙여서 채워주도록 할게요. 이렇게 닦고를 했습니다. 그러면 저는 일기를 쓰고 올게요. 일기까지 써주고 왔습니다. 버티님 스티커를 메인으로 써서 닦고를 한 거는 처음입니다. 근데 이 비 컨셉으로 스티커들 붙여서 닦고 하니까 되게 잘 됐다 이런 느낌이 들어요. 이 버블도 되게 잘 어울려서 마음에 듭니다. 그리고 버티님 캐릭터들이 진짜 너무 귀여워가지고 붙이는데도 너무 행복했어요. 물론 모든 브랜드들을 쓸 때마다 행복함을 느끼긴 하지만 그래도 이렇게 메인으로 붙이는 건 처음이라 그런지 더 설레고 즐거웠습니다.
그러면 저는 내일 또 다른 닭구로 돌아오도록 할게요. 안녕하세요. 오늘 비 컨셉의 마지막 닭구 해보겠습니다. 오늘 주인공은 쿠킹 쿠키 작가님입니다. 요 아이를 써줄 거고요. 그리고 요런 모조지도 있고, 이거는 쪼람쥐 작가님 모조지 스티커인데 요거까지 같이 써주도록 하려고요. 마스킹 테이프는 좀 비 내리는 날 생각하면 조금 안 어울리는 그런 느낌이기는 한데, 리본이 달린 요런 아이랑 요런 아이를 붙여주겠습니다. 이렇게 위아래로 붙여줬고 이 아이들을 붙여주도록 할게요. 일단 여기에 이렇게 커다란 번개 구름을 하나 붙여주겠습니다. 근데 보니까 요게 여기에 있네요? 두 개를 같이 쓰기는 조금 그런데 그냥 요 아이를 붙여주겠습니다. 요 이파리도 같이 날리는 그런 느낌으로 붙여주겠습니다. 그리고 요게 사실 하이라이트인 것 같은데, 저 아는 언니가 얼마 전에 이거를 당했습니다. 그래서 그 언니가 출근 전부터 완전 분노를 했었어요. 근데 옆에 인도를 지나다니는 차들이면 적어도 좀 확인을 하고 좀 조심히 달렸으면 좋겠어요. 본인이 가다가 이렇게 물 맞으면 엄청 욕할 거면서. 근데 이렇게 물 맞는 거에 대한 대처법이라고 해야 될까요? 영상이 하나 있거든요. 실험 영상. 아마 아실 분들은 아실 텐데, 차가 물웅덩이가 있는 곳을 지나가려고 할 때 어떤 사람이 벽돌을 들고 서 있는 거예요. 그랬더니 정말 놀랍게도 차들이 조용하게 지나갔었답니다. 이게 사람이 없을 때면 몰라도 옆에 사람이 있을 때는 진짜 조심해야 됩니다. 아, 근데 저는 얼마 전에 한 달 전쯤에 비가 왔었을 때 운전을 했었는데, 그때는 낮이었고 인도에 사람이 없었고 꽤나 큰 왕복 10차선 도로쯤 되는 그런 곳이었는데, 거기도 이제 노면 상태 때문에 중간중간에 물웅덩이들이 있었단 말이에요. 옆에 차가 없는 거 확인하고 지나가면서 촥 튀기고 이러긴 했었거든요. 저의 대각선 앞쪽에 있는 어떤 차들은 막 쌩 달리면서 물 웅덩이를 이렇게 밟고 지나가니까 물이 튀잖아요. 근데 대각선 앞에 있다 보니까 당연히 제 쪽으로 올 수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그 물이 그 앞유리에 이렇게 팍 튀기는데 너무 깜짝 놀랐습니다. 그래서 저 똥매너 이러면서 그랬습니다. 근데 도로에 있는 물웅덩이를 달리고 있는 상태에서 눈앞에서 확인하는 게 쉽지는 않긴 했어요. 꽤나 속도도 나고 있었던 상황이었고 이러니까. 근데 제 앞유리에 물벼락 맞는 거를 보고 아, 조심해야겠다 생각을 했었답니다. 조금 허전해 보여서 한 몇 년 전에 나왔던 요 비 오는 날의 스티커가 있거든요. 요거를 붙여주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오랜만에 요일을 적어주겠습니다. 오늘 제목은 비비드한 색깔들이 많아서 비비드 톤으로 써주겠습니다. 이거 한글 스티커도 사놓고 많이 안 썼어가지고 붙여주려고요. 오늘은 오버워치 월드컵을 했던 날이에요. 오버워치는 게임의 이름이고요. 컴퓨터 게임입니다. 제가 몇 년 전에 오버워치를 시작해서 꽤나 오랫동안 해왔던 게임이거든요. 근데 저희 집에 데스크탑이 없어요. 그러다 보니 막 그렇게 자주 하지는 않게 되더라고요. 제 노트북이 게이밍 노트북이기는 했었거든요. 근데 발열이 너무 심해가지고 하는데 너무 힘들었어요. 그래가지고 이미 노트북이 망가진 상태였지만 더 망가뜨려서는 안 되겠다 싶어가지고 그 뒤로는 게임을 안 하고 PC방 갈 일 있거나 뭐 이럴 때만 한 번씩 했었습니다. 그래서 게임은 잘 안 했지만 그래도 경기는 종종 봐왔거든요. 뭐 어떻게 돌아가고 이것까지는 뭐 자세하게 관심을 갖지는 않지만 오버워치 리그나 컨텐더스도 가끔 봐요. 근데 저는 리그를 더 자주 보는 편이고요. 아무튼 그런데 올해부터 오버워치 월드컵을 다시 한다고 하더라고요. 블리즈컨을 이제 다시 하는 거죠. 아무래도 코로나 때문에 몇 년간 못했었는데 원래 또 한다고 해서 좋았답니다. 근데 이번에 좀 이 월드컵 자체를 좀 되게 크게 한 것 같아요. 되게 많은 나라들이 참여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나라들이 너무 많아서 지역별로 나눠서 한번 하고 본선은 이제 9월쯤에 한다고 하더라고요. 블리즈컨이 그때쯤 열린다고 하더라고요. 사실 오버워치 월드컵 지난주부터 보기는 했는데 하필 오늘 본 거를 말하는 이유가 오늘 한일전이었거든요. 거기다가 예선의 마지막 날이었습니다. 오버워치 월드컵에 출전하는 우리나라 선수들은 리그에서도 활약을 굉장히 잘하고 있는 선수들이 다 국가대표가 됐거든요. 그래서 되게 강력한 우승 후보 중 하나입니다. 그리고 역시나 조 1위로 마무리를 했습니다. 일본을 2대0으로 가뿐하게 이겼답니다. 이 키스컷 아이들로 좀 꾸며주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지금 안 뜯은 키스컷들이 꽤나 있는데 얼른 뜯어야 되는데 참 자꾸만 미루게 되네요. 여러분들은 저뿐만 아니라 다른 분들 다꾸 영상들 볼 때 다양한 제품들 보는 게 더 좋지 않으신가요? 어떤 한 유튜버 영상을 보는데 맨날 쓰던 것만 쓰는 게 보이면 막 질리거나 그러진 않으신가요? 아니면 막 또 저거 쓰시네? 크크크 하면서 정든다 약간 요런 반응이신가요? 촬영하고 편집해서 보여주는 입장이다 보니까 엔간하면 좀 최대한 겹치지 않는 브랜드, 뭐 아이템 그런 거를 쓰고 싶은데 구매한 거는 또 한정적이고 이러니까 썼던 거를 다시 쓰고 이럴 수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질려 하시지 않을까 걱정이 됩니다. 지난번에 이 다꾸 했을 때 이 작가님 거 썼는데 다음번에 다른 다꾸 할 때도 똑같은 작가님 나오면 쟤는 저 작가님 것밖에 안 사나? 약간 그런 생각이 들 수도 있을 것 같아가지고 궁금해서 여쭤보는 거랍니다.
이 아이들 굉장히 오랜만에 쓰는데 좀 붙여주겠습니다. 금태보다는 은태가 더 잘 어울릴 것 같네요. 요새 또 다꾸판에 입잘스가 유행이잖아요. 유행이라기보다는 이제 다들 가지고 있는 거 감당이 안 되니까 쓰고 있는 그런 현상인지는 잘 모르겠지만 아무튼 저도 그래야겠다 생각을 하고 있답니다. 근데 또 이쁜 신상은 못 참죠. 입잘스까지는 잘 모르겠는데 신상 사고 또 쓰면서도 가지고 있던 거를 틈틈이 잘 활용을 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해야겠어요. 그것도 진짜 노력이 필요한 일인 것 같습니다. 비 오는 날에 나비가 이렇게 잘 돌아다니진 않겠지만 그래도 보이니까 붙여주고 싶네요. 여기가 애매하게 비어서 이 우산을 붙여주면 될 것 같아요. 약간 수박 우산 같은 느낌이네요. 다 됐습니다. 그러면 저는 일기를 써주고 올게요. 일기를 다 썼습니다. 좀 비비드하고 쨍한 색감으로 다꾸를 이렇게 마무리를 했습니다. 쿠킹쿠키 작가님 자체가 좀 비비드하고 쨍한 색감을 좋아하셔서 스티커에 많이 쓰시는데 너무 귀엽습니다. 저는 이런 약간 파스텔 톤이 섞여 있기는 하지만 그래도 꽤나 잘 어우러지게 붙인 것 같기도 하고요. 오늘 다꾸도 역시나 마음에 듭니다. 어쩌다 보니 이틀은 비가 오고 이틀은 비가 안 온 상태가 되었는데 그래도 비 오는 날 다꾸는 4개로 마무리를 잘 했습니다. 아마 이 영상이 올라갈 때쯤이면 비가 오고 있지 않을까 예상을 해봅니다. 비가 오든 안 오든 이 비 컨셉 다꾸 이뻐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러면 처음부터 한번 볼까요? 전부 다 쪼람쥐 작가님 스티커들로 다꾸를 해줬습니다. 여기는 전체적으로 초록초록한 느낌을 줬고요. 그리고 두 번째 날은 초록-파랑을 적절히 섞어서 다꾸를 해줬던 날입니다. 크리미 크럼즈 작가님이 주인공이었고요. 그리고 셋째 날에는 버띠 작가님이 메인이었습니다. 여기는 사실 특별하게 메인 컬러를 쓰지는 않았는데 비가 오는 날의 파란색 그리고 여기 토끼 캐릭터가 많아서 핑크 이렇게 2개를 좀 쓰려고 했던 것 같아요. 이것도 그렇고 보면 그래도 얘도 너무 귀엽게 잘 됐고요. 그리고 오늘 다꾸는 주요 색상은 없습니다. 다만 이 파란색만 위아래로 붙여줬고 전체적으로 비비드한 색감이었고 제목도 일부러 좀 여러 가지 색깔을 썼던 그런 다꾸입니다. 여러분들이 가장 마음에 드는 다꾸는 무엇인가요? 여러분들의 비 컨셉 다꾸는 어떤 스티커를 쓰셨는지 이쁘게 잘 됐는지 댓글로도 남겨주세요. 오늘 비 컨셉 다꾸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저는 또 다른 영상으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영상도 소중한 시간 내서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진심으로 고맙습니다. 안녕.